皆さん, 건니치와.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20페이지의 6번 장음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20페이지 한번 펼쳐주세요. 네, 일본 사람과 한국 사람의 일본어 발음에서 조금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장음 발음이라고 해요. 기본적으로 일본어는 한 글자당 한 박자의 발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 장음을 공부하시면 아시겠지만 앞에 글자를 길게 발음해서 두 박자로 길게 발음하는 형태입니다. 경우의 수는 5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렇게 굳이 나눠 볼 필요 없이 여러분들 발음을 해보시면 자연스럽게 길게 읽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자, 아단이라는 글자에 아예 아라는 글자가 오게 되면 아 발음을 길게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어 보시면 엄마를 높여 부르는 오카아상 이렇게 써 있네요. 자, 한글 발음으로 한번 적어 볼게요. 자, 첫 번째 글자는 오라는 글자고 두 번째 글자는 카, 그 다음에 세 번째 글자는 아. 자, 그러면 카라는 글자에 아라는 모음이 있죠. 네, 그리고 똑같은 뒤에 아라는 글자가 오게 되면 앞에 글자를 길게 읽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일본어로 읽게 되면 오카아상 이렇게 읽지 않고 오카상 혹은 오카상 이렇게 읽습니다. 이해가시겠죠? 오카아상 이렇게 촌스럽게 읽지 않아요. 오카상 이렇게 있습니다. 오카상.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자, 2단에다가 2라는 글자가 오게 되면 이 발음을 길게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할아버지 일본어로 한번 써볼게요. 자, 얘를 한글로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글자는 오라는 글자고 오. 두 번째 글자는 시라는 글자에 이렇게 탁점이 오게 되면 지읒 발음이 나요. 지. 그 다음에 세 번째 글자는 이. 네 번째 글자는 사라는 글자인데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이 응자가 맨 마지막에 오면 니은과 이응의 중간 발음 이응에 가깝게 소리 내시면 돼요. 근데 이게 두 글자니까 상을 길게 발음하셔야 돼요. 자, 할아버지 일본어로 오지 이상일까요? 오지상일까요? 이해 가시겠죠? 네, 지라는 글자에 이 모음이 있고 뒷글자가 아예 이라는 글자가 왔어요. 그러면 길게 발음하겠죠. 오지상 할아버지 이렇게 발음하시면 돼요. 그 다음 세 번째, 자, 우라고 발음이 나는 글자에 우라는 글자가 아예 와요. 뒤에. 그러면 길게 발음하겠죠.
자, 공항 일본어로 한번 발음해 볼게요. 쿠우코우라고 돼 있는데, 자, 첫 번째 글자는 쿠라는 글자고, 쿠. 두 번째 글자는 우. 자, 그럼 쿠에 우라는 모음이 있고, 뒷글자가 아예 우라는 글자가 왔어요. 길게 발음하겠죠. 그래서 쿠우라고 읽지 않고, 길게 읽겠죠. 그 다음에 뒷글자는 아래에서 배우겠지만, 자, 세 번째 글자는 코라는 글자고, 원래는 딱 모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 다음에 오라는 글자가 오면 당연히 길게 읽겠죠. 그죠? 그런데 얘는 뒷글자가 우임에도 불구하고 길게 읽어요. 두 가지 경우 수가 있어요. 아래에서 더 자세하게 해볼게요. 그래서 공항은 일본어로 쿠우코우가 아니라 얘를 다 길게 읽습니다. 쿠코 이렇게 읽습니다. 혹은 코를 꼬로 읽을 수도 있겠죠. 쿠꼬 이렇게 읽습니다. 길게 발음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가족관계를 볼게요. 자, 언니, 누나. 존댓말로 일본어로 자, 오네상. 자, 첫 번째 글자 오, 두 번째 글자 네, 세 번째 글자 에. 자, 이러면은 감이 오시죠? 네라는 글자에 에 모음이 있고 세 번째 글자가 뒷글자가 에라는 글자가 아예 왔어요. 그럼 길게 발음하겠죠. 그죠? 네 번째, 다섯 번째 글자는 상 이렇게 읽으시고. 자, 그러면 언니, 누나. 우리나라 한글은 이렇게 구분을 짓지만 남성이 부를 때, 여성이 부를 때 일본어는 그냥 한꺼번에 이렇게 합니다. 자, 오네상 이렇게 발음하겠죠. 오네상. 이거는 어렵지 않아요. 자, 반면에 여러분들 자, 애를 길게 발음하는 경우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한 경우의 수가 더 있어요. 자, 선생님. 우리나라 말에서는 선생이라는 한자 단어에 님이라는 한글을 표현을 붙여가지고 높임말을 나타내죠. 그런데 일본어에서는 선생이라는 한자에 존경의 의미가 담겨져 있대요. 그래서 선생 이렇게만 해도 마치 한국어에서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표현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선생님 일본어로 한번 써볼게요. 선생. 자, 선생이라는 한자를 읽으면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첫 번째 글자 세라는 글자고, 자, 응이 왔는데 뒷글자가 세라는 글자여 가지고 니은 받침으로 씁니다. 니은 받침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 글자는 이라는 글자인데, 자, 이 세 번째 글자 세라는 글자 다음에 당연히 이렇게 에라는 글자가 오면 길게 발음하겠죠. 그런데 에를 길게 읽을 때는 경우의 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에가 아니라 이라는 글자가 와도 길게 읽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김철호 선생님 이렇게 저 부르실 때 혹은 철호 선생님 부르실 때 철호 센세라고 부르시면 돼요. 혹은 저보고 김센세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진짜 이렇게 불러도 돼요, 저. 그래서 이렇게 발음합니다. 선생은 일본어로 센세라고 있습니다. 센세. 이거 시험 문제 좀 잘 나오는 편이에요. 좀 특이해가지고. 그런데 일상생활은 많이 쓰잖아요.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자, 5단
만이라는 글자들에 오라는 글자가 오면 길게 읽습니다. 자, 많다. 일본어로 이렇게 쓸 수 있는데요. 자, 첫 번째 글자 오라는 글자고 두 번째 글자가 오가 왔어요. 그 뒤에. 그러면 당연히 길게 읽겠죠. 그죠? 오라는 글자에 오몸이 있고 뒷글자가 아예 오라는 글자가 왔어요. 그럼 길게 읽겠죠. 그래서 오오라고 읽지 않고 오를 작은 발음으로 두 박자로 읽겠죠. 오이 일본어로 많다라는 뜻입니다. 오이. 그 다음에 아까 공항 했을 때 말했던 표현인데요. 자, 고등학교를 우리는 한국어에서는 줄여가지고 무슨 고라고 표현하잖아요. 보통 원고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일본어에서는 고등학교 표현을 줄여가지고 고교라고 표현을 해요. 고교. 고교를 일본어로 한번 표현하면 고우 이렇게 씁니다. 고우 이렇게 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길게 읽으시려면 자, 코라는 글자에 당연히 오라는 글자가 오면 길게 읽겠죠. 코오가 아니라 코라고 길게 읽겠죠. 그런데 뒷글자가 우라는 글자가 와도 길게 읽는다는 거죠. 그래서 고교 일본어로 읽으면 코우 이렇게 읽지 않고 코 이렇게 읽습니다. 코 혹은 코는 가운데 세 번째 있는 코는 꼬라고 읽을 수도 있겠죠. 꼬 이렇게 있습니다. 꼬. 그래서 우리 원곡 고교 일본어로 하면 원곡 꼬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네. 장음 발음은 이렇게 앞서 본 엄마, 오카상, 할아버지, 오지상, 언니 누나, 오네상 이런 것처럼 가족 관계에 좀 길게 읽는 표현들이 있어요. 뒤에 단어가 나올 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21페이지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자, 21페이지 보시면 자, 2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2번. 자, 2번을 하기 전에 우리 해본 표현들을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1번의 세 번째 자, 선생님. 선생이라는 한자 일본어로 읽으면 센세 이렇게 있겠죠. 센세. 자, 세 번째 세 글자 다음에 이라는 글자가 왔는데 길게 읽겠죠. 센세 이렇게 읽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단어. 자, 영어. 자, 영어 일본어로 읽으면 자, 에이고예요. 자, 코라는 글자 이렇게 점이 왔으니까 코를 고로 읽고요. 자, 에이고라고 읽지 않고 자, 선생님을 읽었을 때처럼 에라는 모음 뒤에 뒷글자가 에가 와도 길게 읽겠지만 이가 와도 길게 읽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일본어로 에이고라고 하지 않고 에고라고 표현합니다. 에고. 영어는 일본어로 에고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도시락. 맛있게 생겼네요. 네. 도시락 일본어로 자, 해라는 글자 이렇게 점이 오게 되면 배가 됩니다. 배.
뒤에 응자가 왔어요. 뒷글자를 봐야겠죠. 뒷글자의 영향을 받아서 앞글자의 받침으로 넣는데 뒷글자가 토라는 글자예요. 토. 음. 자, 토라고 읽었을 때는 니은 받침이에요. 네. 벤토 우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세 번째 글자 다음에 우라는 글자가 왔는데 우리가 잘 이해하듯이 토라는 글자 다음에 당연히 오라는 글자가 오면 똑같이 오모음이니까 당연히 길게 발음하겠죠. 그런데 우라는 글자가 와도 길게 읽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락은 일본어로 벤토 혹은 또라고 읽을 수 있겠죠. 벤토 이렇게 읽습니다. 글자 수가 4글자니까 하나, 둘, 셋, 넷. 4글자니까 당연히 4박자로 해야겠죠.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2번 한번 볼게요. 네. 2번. 자, 1번 보겠습니다. 비교를 해봐서 잘 듣고 바르게 적힌 히라가나에 표시해 보겠습니다. 라고 했네요. 자, 첫 번째는 자, 어머니 일본어로 두 번째 오카상 이렇게 발음하겠죠? 오카상 그 다음에 2번 자 영화 진짜 이제 영화관 갈 일이 없네요. 코로나 때문에 그죠? 자 영화 일본어로 에이가가 아니라 에가라고 발음하겠죠? 에가 이렇게 발음하겠지. 어머니는 오카상 이렇게 발음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3번.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댕댕이인데요. 골든 리트리버 혹은 그냥 리트리버 종류죠. 자, 뭐 큰 개와 산책을 하네요. 산책은 일본어로 산뽀라고 발음합니다. 산뽀 혹은 포 대신에 원래는 포로 읽으니까 삼포 혹은 삼뽀 이렇게 발음하겠죠. 그 다음에 자 시다 3번은 산책이었고요. 4번 딱 표정을 보니까 어린 친구가 오렌지 같은 걸 먹으면서 시큼함을 느꼈나 봐요. 시다 시큼하다 시다 시큼하다 이거 화살표 그냥 시큼하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자 아래 스파이라고 발음합니다. 자 이는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한번 써봐서 해볼게요. 네. 자, 스라는 글자고, 자, 조그마한 초금이 왔어요. 뒷글자를 봐서 앞글자에 받침으로 넣는데, 뒷글자가 하라는 글자에 동그라미, 안탁점이었어요. 파라는 발음이에요. 그럼 앞글자에 순화시켜가지고 받침으로 피읍 받침은 한글로 넣기가 힘드니까 비읍 받침으로 넣으면 되겠네요. 그죠? 스파이 혹은 파는 빠로 발음할 수 있겠죠? 스파이 시다입니다. 일본어로. 자, 그러면 오늘 네, 장음 발음 한번 살펴봤는데 맨 마지막은 초금 발음이었죠. 장음 발음 한번 여러분들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